채널에서 새로운 영상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놓칠 수 없는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야기는 3년에 한 번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에게만 문을 여는 수수께끼 같은 기숙학교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입학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학생들이 아니라 겉보기에 호사스럽고 안전해 보이는 이 학교의 자녀들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부모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겉모습과 다릅니다. 기숙학교는 비밀과 융통성 없는 규칙으로 가득 찬 감옥입니다. 학생 중 한 명인 기타는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지만 부모의 말에 따르면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본의 아니게 기숙학교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상 속에서 기타는 늘 불안해 보이는 키가 큰 남자아이 나인을 발견합니다. 기숙학교 교장은 모든 학생이 3년 동안 감금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가장 가까운 마을이 100km나 떨어져 있어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학생이 탈출을 시도하면 교장이 길을 막고 마주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교장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학교 규칙을 제시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두 번째 규칙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계란 프라이를 할 줄 아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요리사를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교장은 가장 중요한 규칙을 강조합니다. 숲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장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반항심에 불타는 기타는 규칙을 어기고 집을 찾기 위해 무리와 함께 탈출합니다. 탈출 사실을 알게 된 교장은 개입하기보다는 지켜보기로 합니다. 탈출한 학생 중 한 명은 생각을 바꿔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기숙학교의 억압보다는 숲의 위험에 맞서는 것을 택합니다. 굶주린 늑대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자 학생들은 겁에 질려 돌아오고 기타는 주인공의 키스를 갈망하는 마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고아 소녀 미카는 옛 학생들의 사진을 발견하고 실종된 오빠 론을 알아봅니다. 론은 몇 년 전 그 학교에서 공부했고 미카는 그를 찾으러 학교에 옵니다. 첫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은 엄격한 규율을 경험합니다. 가장 약한 학생이 넘어지면 모두 5바퀴를 더 도는 벌을 받습니다. 티베라는 불같은 성격의 젊은이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를 진정시키려던 학생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타는 그가 자폐증이며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랑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기타는 반항하려는 괴롭힘꾼에게 맞섭니다. 나인은 용감하게 그녀를 보호하고자 나인을 막아섭니다. 교장은 학생들에게 병아리를 돌보는 특별 임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학생은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괴롭힘꾼들은 그 책임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기타는 병아리들의 엄마 역할을 맡아 반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병아리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중에 괴롭힘꾼들은 자폐증 소년을 에워싸고 닭장이 파괴된 채 발견됩니다. 그들은 그를 비난하고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병아리가 죽은 채 발견되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그를 엄하게 벌합니다. 일주일 동안 방에 고립되어 음식도 물도 없이 지냅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지만 역사 선생님이 엿듣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그들을 가로막는 교장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생들에게 벌을 내렸다는 전통에 따라 오래된 지팡이로 위협합니다. 교실로 돌아온 니네는 선생님이 문을 잠그고 니네가 이유를 묻자 선생님은 자신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고 으르렁거리며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게 합니다. 니네는 기타의 눈빛에서만 위안을 얻고 잔혹한 환경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빛이 피어납니다. 벌로 학생들에게는 탄달고기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데 굶주린 돼지조차도 먹지 않을 음식입니다. 선생님은 규칙을 정합니다. 누구든 먹지 않으면 옆 학생에게 먹여야 한다. 그녀는 이곳이 오락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학생들은 체념한 듯 식사를 시작한다. 나중에 기타는 선생님에게 자폐증 소년에 대해 묻고 그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지만 사실은 그가 끊임없이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학교에서는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강해질 거라는 착각 속에 잔혹하게 대우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새로운 규칙을 발표합니다. 학생들은 주말 동안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태에게 이것은 학교의 부당함을 고발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학생들은 왜 자신이 선택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써야 하지만 그 괴롭힘꾼은 다른 전략을 택합니다. 바로 음식과 투표 교환을 뇌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타는 그에게 맞섰고 니네는 결연한 의지를 다해 그녀를 변호합니다.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니네에 대한 기타의 싹트는 사랑과 뒤섞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들을 숫자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2번, 그녀는 8번입니다. 이는 그녀의 정체성의 일부를 앗아갑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그의 맞은편 식당에 앉아 눈을 떼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요하고 강렬한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불타오릅니다. 서로의 입술을 만지고 싶은 욕망으로 주변 공기가 긴장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애정 표현을 억누를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은 혼자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구석을 감시하며 포옹이나 키스가 없도록 합니다. 기타와 니네는 미묘한 몸짓과 속삭이는 약속으로 소통을 시작하며 학교의 잔혹함을 견뎌내면서도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빛은 그 어두운 곳을 비추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에는 손길이 필요하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는 열정적인 영혼만이 필요합니다. 교장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니네에게 두 번째 친구 기타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니네는 즉시 부인하지만 교장은 사랑에는 독특한 향기가 있으며 학교에서 이러한 금지된 유대감이 뿜어져 나온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도 규칙을 어기고 복도에서 키스를 나누고 신체 접촉 금지를 무시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권위를 되찾은 토르는 학생들에게 음식을 약속하며 속이지만 결국 잔인한 제안을 하게 된다. 경쟁에서 이긴 학생은 먹을 수 있지만 진 학생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밧줄을 건네주며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순진해 보였던 놀이는 마치 먹이를 놓고 싸우는 개들을 연상시키는 격렬한 싸움으로 변합니다. 폭력에 불편해진 기타는 멈추라고 애원하지만 아무도 밧줄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 광경을 참을 수 없었던 미카는 선생님이 그녀를 막으려 하자 서둘러 밧줄을 풀어줍니다. 니네가 끼어들어 선생님을 밀치고 선생님은 테이블에 부딪혀 부상을 입습니다. 이로 인해 잔혹한 놀이는 끝납니다. 벌로 학생들은 몇 시간 동안 견딜 수 없는 신우유 냄새를 참아야 합니다. 기타의 유일한 위안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에서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녀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후회하느냐고 묻습니다. 모두가 부인하자 처벌은 회개의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번호가 적힌 등불 아래 서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때까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스러운 순간, 주인공들은 학교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계획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교장실에 침입하여 버스 열쇠를 훔치는 것입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전기를 끊고 입구에 불이 난 척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부엌에도 불이 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교사들은 주의를 빼앗깁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 마당에 작은 불을 피웁니다. 학생들이 만들어낸 혼란 덕분에 학생들은 버스 열쇠를 쉽게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치려는 순간 교장 선생님은 그들을 현장에서 붙잡습니다. 그는 그들의 계획이 미숙하다고 꾸짖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정말 가족들이 네가 집에 가길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니? 교장은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떠나려는 학생들에게 신비로운 케이크 한 조각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케이크를 먹습니다. 케이크 안에는 수면제가 들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학생들은 집으로 끌려간 것을 알게 됩니다. 기타가 가장 먼저 도착하여 자신의 소지품이 밖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녀는 이모를 바라보는데 이모는 그녀가 방과 집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기타는 이모가 시간을 벌고 돈을 훔치려고 기숙학교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이모의 뺨을 때립니다. 하지만 다시 이모를 때리려 하자
자신이 어머니의 언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어머니의 기억을 존중하여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아이들을 괴롭히던 쌍둥이 형제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정부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기숙학교에 3년 동안 머물도록 돈을 줬다고 고백하며 학교를 떠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족들이 자신들을 다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다른 소녀는 아버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평범한 도둑이라도 되는 듯 그녀를 잔혹하게 공격합니다. 자폐증 소년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기숙학교로 돌아가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귀환은 니네의 귀환입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심한 니네는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환대에 깜짝 놀라며 니네의 아버지가 기숙학교 교사였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어머니는 그곳이 아들의 미래에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이 학생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억압적인 환경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니네의 유일한 희망은 기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는 기타와 함께 도망쳐 함께 사는 꿈을 꿉니다. 모두가 돌아온 후 교장 선생님은 기숙학교가 사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의 피난처라고 밝힙니다. 집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곳이죠. 니네는 학교 규칙을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콤피덴시아는 함께 살 계획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그녀는 아직도 내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잖아.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살고 자겠니? 라고 대답합니다. 니네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선생님들은 마치 종교 단체처럼 숲속에서 비밀리에 만나 학생들의 운명을 논의합니다. 한 선생님은 학생들을 죽이고 몸을 갈라 실험을 하려 합니다. 다른 선생님은 학생들을 노예로 삼아 영원히 주인을 위해 빨래하고 음식을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수업은 취소되었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된 환영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녀는 이모를 바라보는데 이모는 그녀가 방과 집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기타는 이모가 시간을 벌고 돈을 훔치려고 기숙학교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이모의 뺨을 때립니다. 하지만 다시 이모를 때리려 하자 자신이 어머니의 언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어머니의 기억을 존중하여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아이들을 괴롭히던 쌍둥이 형제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정부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기숙학교에 3년 동안 머물도록 돈을 줬다고 고백하며 학교를 떠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족들이 자신들을 다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다른 소녀는 아버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평범한 도둑이라도 되는 듯 그녀를 잔혹하게 공격합니다. 자폐증 소년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기숙학교로 돌아가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귀환은 니네의 귀환입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심한 니네는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환대에 깜짝 놀라며 니네의 아버지가 기숙학교 교사였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어머니는 그곳이 아들의 미래에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이 학생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억압적인 환경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니네의 유일한 희망은 기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는 기타와 함께 도망쳐 함께 사는 꿈을 꿉니다. 모두가 돌아온 후 교장 선생님은 기숙학교가 사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의 피난처라고 밝힙니다. 집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곳이죠. 니네는 학교 규칙을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콤피덴시아는 함께 살 계획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그녀는 아직도 내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잖아.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살고 자겠니? 라고 대답합니다. 니네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선생님들은 마치 종교 단체처럼 숲속에서 비밀리에 만나 학생들의 운명을 논의합니다. 한 선생님은 학생들을 죽이고 몸을 갈라 실험을 하려 합니다. 다른 선생님은 학생들을 노예로 삼아 영원히 주인을 위해 빨래하고 음식을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수업은 취소되었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된 환영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전이 십자가 모양으로 떨어졌습니다. 단 10초 차이로 그들은 출구로 달려가지만 경비원에게 가로막힙니다. 사랑의 용감한 나이는 탈출을 시도하지만 잔혹하게 쓰러집니다. 학생들은 벌로 음식과 물 없이 기숙사에 갇힙니다. 다음 날 아침
몇몇 학생들이 선발되어 투명한 물질을 정맥 주사합니다. 식당에 도착한 기타는 눈길을 사로잡는 새로운 물 1갤런을 발견합니다. 곧 누구, 진자, 비르가 나타나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은 이상하리만치 순종적이고 거의 로봇처럼 보이며 다른 학생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물에는 최면 효과가 있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우리처럼 행복해질 거야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도 반 친구들을 설득하려 애씁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순종적인 기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악당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른다. 악당의 계획은 젊은이들로 구성된 군대를 만들어 기숙학교를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다음 작전으로 그는 학생들의 부모들을 소환하여 마치 체스 말처럼 다룬다.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니네의 아버지로 아들을 돌보지 않으려고 죽은 척했던 인물이다. 아버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악당은 최면에 걸린 니네를 소환한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학생들은 공포에 떨게 된다. 악당은 이것이 자신들을 버리고 사랑조차 주지 않은 부모에게 복수할 기회라고 밝힌다. 부모들은 숲으로 풀려나고 각자가 가장 아끼는 무기로 무장한 자식들에게 쫓기게 된다. 악당의 말을 들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식들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억누른다. 악당은 부모들을 숲으로 풀어주고 99초 동안 숨어 있다가 아이들을 풀어준다. 그 괴롭힘꾼은 복수심에 불타는 듯 총을 쏘며 아버지를 쫓아다닙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하며 마주치는 여자조차 무시합니다. 학생들은 부모에게 거짓된 애정으로 다가가며 부모가 품고 있는 증오를 숨깁니다. 한 여학생은 아버지가 발목을 삐끗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기는커녕 더욱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제 니네 차례입니다. 어린 시절 맞았던 골프채를 들고 있습니다. 최면에 걸린 척하지만 실제로는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결코 받아본 적 없는 애정을 주는 여자를 만났다고 밝힙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기억을 지우는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아버지가 아들을 가졌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듭니다. 이로써 니네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의 진정한 소망은 기타와 키스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숙학교가 악으로부터 해방될 때만 그의 여자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그들이 탈출하는 동안 그들은 한 선생님에게 쫓기고 기타는 미끄러집니다. 그가 총을 쏘려는 순간 최면에 걸린 한 학생이 그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마인드 컨트롤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선생님은 총을 되찾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니네는 숨어있던 곳을 떠나 그와 맞서지만 잔혹하게 구타당합니다. 기타는 미카를 기숙학교로 데려가려 하지만 미카가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미카는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미카를 품에 안고 분노에 휩싸인 론은 선생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론과 니네는 최면 펜을 사용하여 공격자를 제압할 때까지 싸웁니다. 론은 선생님에게 자해하라고 명령하고 마치 모기에 휩싸인 것처럼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홈은 지켜보지만 악당들처럼 잔혹해지지 않기 위해 이 시련을 멈추기로 결심합니다. 미카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최면에 걸린 학생들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부모들은 트라우마 기억을 지우는 약을 받습니다. 이제 혼자가 된 악당은 패배합니다. 우정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한 달 후 미카는 완전히 회복되어 기숙학교로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환영받습니다. 이 행복에 휩싸인 니네는 마침내 기택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기타는 그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어떤 장벽도 허물지 않기에 둘은 로맨틱한 순간을 함께합니다. 기숙학교에서 가장 힘든 나날조차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두 영혼이 연결될 때 존재하는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장은 자신의 삶이 끝나갈 무렵임을 알고 학교 운영을 론에게 위임하는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다음 날 아침, 론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을 때 그들은 침대에서 론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론은 기숙학교를 이끌게 되고 기타와 니네의 지원을 받아 학교를 변화시킵니다. 학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복되는 애정이 가득 담긴 따뜻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웃으며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기타는 자랑스러워하며
어떤 아이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한때 잔혹했던 기숙학교에서 학생들은 진정한 가족과 자유, 그리고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키스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